왜 교활함, 전략,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능력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선함, 이타적인 연민, 그리고 당황스러울 정도의 진실함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토록 자주 비틀거리고 오해받으며 속담처럼 결국 뒤처지게 되는 운명처럼 보이는 걸까요? 선함은 순진함의 한 형태일까요? 아니면 계산적인 사람들이 유리해 보이는 사회적 게임에서 내재된 약점일까요? 아니면 이 명백한 어리석음 속에 세속적인 성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문학 작품도 러시아의 거장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만큼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깊이 있고 고뇌에 차게 탐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 사회적 음모, 영적 질문이라는 이 광대한 테피스트리 중심에는 잊을 수 없는 인물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 공작이 서 있습니다. 그는 제목의 백치인데 지적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마치 과도한 빛, 거의 천사 같은 순수함 때문이며 이는 그를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부패하고 냉소적인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시킨은 도스토옙스키가 긍정적으로 선한 인간, 즉 인간 영혼의 어두운 복잡성과 순수한 순수함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의 은밀한 잔인함에 직면한 거의 그리스도적인 인물을 묘사하려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미시킨 공작의 비극적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순수한 선함은 종종 구원이 아니라 파멸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도스토옙스키의 걸작을 탐험하며 선한 사람들의 수수께끼와 불완전한 세상에서 미덕의 역설적인 가치를 풀어내려는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미시킨 공작은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잘 알았던 간질 치료를 위해 스위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합니다. 그는 돈도 중요한 사회적 연줄도 없이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예상치 못한 유산과 더 중요하게는 세상의 악의에 전혀 물들지 않은 듯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첫 상호작용부터 미시킨은 비범한 인물임이 드러납니다. 그의 진실함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공감 능력은 즉각적이고 깊으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 안에 선함을 보는 능력은 무한해 보입니다. 그는 거의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기교나 숨겨진 의도 없이 말하며 이는 종종 그가 만나는 세련되고 계산적인 사회의 눈에는 순진하고 어리석게, 즉 백치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를 단순하게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미시킨의 어리석음은 그의 병, 정신적 혼란의 순간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인물들을 움직이는 어두운 동기, 상처받은 자존심, 허영심, 잔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무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며 그들 안에서도 같은 순수함의 반영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의 추위에 부적합한 외국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과 크고 고정된 푸른 눈으로 도착했을 때 묘사된 것처럼 그는 기묘함, 즉 이 세상 것이 아닌 특성을 발산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약점, 역사를 너무나 투명하게 솔직히 고백하여 사회적 가면과 권력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때로는 당황하게 만듭니다. 외모가 전부이고 위장이 생존 도구인 사회에서 미시킨의 급진적인 정직함은 재치 부족, 위험한 순진함 또는 더 나쁘게는 미묘한 형태의 오만함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어두운 바이런적 영웅이나 계산적인 출세주의자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세상이 잊어버렸거나 어쩌면 결코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선함의 구현입니다. 바로 이 예외적인 특성, 절대적인 사랑과 연민이라는 기독교적 이상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그를 그토록 취약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토록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시킨이 몰입하게 되는 사회적 감정적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눈부신 아름다움과 비극적 운명을 지닌 인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바라시코바가 빛나고 타오릅니다. 그녀는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인 여성 창조물 중 하나이며 사회의 잔인함과 위선에 의해 상처받은 영혼, 더럽혀진 아름다움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부유하고 타락한 귀족, 토츠키의 피보호자이자 결국 정부로 키워진 고아 나스타샤는 젊은 시절부터 대상화되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상품으로 변질되었으며 그녀의 명예는 냉소적인 거래 속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사회의 눈에
타락한 여성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는 그녀는 굴복이 아니라 격렬한 자존심,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동시에 반항이자 자기 처벌의 형태인 자기 파괴적인 경향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관습에 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사회에 충격을 주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시킨 공작은 겉모습 너머를 보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스타샤에게 즉각적이고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는 사회가 그녀를 보는 방식, 스캔들을 일으키는 여자, 미친 여자으로 보지 않고 깊은 상처를 입은 영혼, 엄청난 고통을 짊어진 희생자로 봅니다. 그는 고통과 도전의 층 아래에 있는 본래의 순수함을 꿰뚫어 봅니다. 소설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인 나스타샤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의 운명이 출세주의자 가냐 이볼긴과 열정적이고 어두운 파르표온, 로고진 사이에서 상품처럼 협상되고 있을 때 미시키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로고진이 소유욕적이고 잔혹한 열정을 과시하며 10만 루블을 제안하는 동안 미시키는 막 자신의 유산을 알게 된 후 나스타샤에게 돈이 아니라 결혼, 존경, 연민,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제안합니다. 그는 압도적인 진실함으로 그녀에게 감탄하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순수하다고 여기며 평생 그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눈부신 도덕적, 감정적 명료함의 순간이며 사회적 계략의 어둠 속 한 줄기 빛입니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연민에서 태어난 이 구원의 제안은 모두를 심연으로 이끌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합니다. 왜냐하면 나스타샤는 미시킨의 선함에 깊이 감동했지만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어쩌면 이미 로고진이 상징하는 어둠에 돌이킬 수 없이 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시킨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그리고 나중에 젊고 이상주의적인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예판치나와의 상호작용은 인간 사랑의 복잡성과 한계, 심지어 가장 순수한 선함에서 태어난 사랑의 한계까지도 드러내는 파괴적인 삼각관계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세 주요 인물은 뚜렷하고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랑과 열정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미시키는 나스타샤에게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의 영혼을 회복시키려는 거의 신적인 연민의 사랑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죄, 수치심, 사회적 조건을 넘어서 보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미시킨의 친구이자 경쟁자인 파르표온 로고진은 세속적이고 본능적이며 소유욕적인 사랑, 즉 질투심 때문에 살해할 수도 있는 욕망과 증오가 뒤섞인 어두운 열정을 나타냅니다. 로고진은 귀중하고 독특한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강렬함으로 나스타샤를 사랑하며 이는 그녀를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공포에 떨게 하는 원시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예판친 장군의 막내딸인 아글라야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자존심이 강하며 미시킨의 독특함에 매료되어 그에게서 고귀함의 이상과 아마도 그녀 주변의 피상성으로부터의 탈출구를 봅니다.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더 이상주의적이고 어쩌면 약간 순진하며 그의 선함에 대한 감탄과 함께 그를 형성하여 세상에 더 적합하게 만들려는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공작은 고통을 주거나 고통이나 애정을 보이는 사람을 거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무능력 속에서 분열됩니다. 그는 아글라야를 더 밝은 사랑, 아마도 낭만적인 이상에 더 가까운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나스타샤에 대한 압도적인 연민, 즉 그녀의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그녀를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약하거나 흔한 의미에서의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그의 연민적인 본성이 그들 중 한 명의 고통을 의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마비시키는 선함, 즉 한계를 설정하거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 없는 무능력은 결국 두 여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이 긴장의 절정은 아글라야가 자존심과 아마도 절망감의 행위로 나스타샤와의 만남을 강요하는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발생합니다. 나스타샤의 도발과 명백한 고통 앞에서 미시키는 억제할 수 없는 연민에 이끌려 타락한 여성을 위로하러 달려가고 이는 사실상 아글라야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고 그들 사이의 파열을 확정짓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자 했던 공작의 시도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초래하며 복잡한 열정, 상처받은 자존심, 상충되는 기대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연민의 비극적인 부적절함을 드러냅니다. 숨겨진 의미와 폭발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대화는 순수한 선함이라는 나침반으로 인간 감정의 지뢰밭을 항해하려다 주변의 모든 지뢰를 터뜨리는 남자를 보여줍니다. 미시킨과 그가 사랑하는, 그리고 무심코 파멸시키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비극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스토옙스키가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묘사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 및 부르주아 사회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 사회는 인간 조건의 축소판이지만 또한 위장된 잔인함, 우아한 위선, 영적 공허함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좋은 예절, 호화로운 연회, 재치 있는 대화라는 세련된 표면 아래에는 탐욕, 질투, 허영심, 그리고 진정한 공감의 심각한 결여가 들끓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할 의향이 있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가냐 이볼긴, 원망스러운 허무주의와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젊은 폐병 환자 이폴리트 테렌티에프, 상냥하지만 피상적이고 깊은 도덕적 문제보다는 외모와 지위에 더 관심이 많은 예판친 장군 자신, 이들 모두는 진정한 가치가 실용적인 이익과 공허한 사회 관습으로 대체된 세상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미시킨 공작의 투명한 선함과 당혹스러운 진실함은 단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전복적이 됩니다. 사회세계는 주로 그가 실수나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진정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를 거부합니다.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권력과 조작의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그의 무능력은 대조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허위와 도덕적 타협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그를 백치라고 부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조롱 때문이지만 아마도 방어 기제, 즉 그의 존재가 그들의 그림자 위에 던지는 불편한 빛을 축소하는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미시키는 그의 정직함 때문에 조롱당하고 사형 제도나 종교에 대한 그의 순진한 의견은 거만하게 받아들여지며 그의 연민은 약점이나 분별력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미시킨에게 귀속된 또는 아마도 도스토옙스키의 핵심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유명하고 불가사의한 문구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는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반향을 얻습니다.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일까요? 나스타샤의 눈부신 육체적 아름다움은 분명히 그녀를 구원하지도 그녀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집착과 파괴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아름다움, 미시킨의 연민, 어린 영혼의 아름다움일까요? 소설은 심지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이러한 아름다움조차도 현실 세계의 도덕적 추함과 비극적 복잡성 앞에서 무력하거나 더 나쁘게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위, 부, 비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페테르부르크 사회는 미시킨이 구현하는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을 인식하거나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도덕적 평범함과 세련된 잔인함이라는 익숙한 안락함을 선호합니다. 백치의 중심적이고 고통스러운 역설은 미시킨 공작, 자신의 선함에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종종 파괴적인 결과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연민과 진실함에서 태어난 그의 행동은 치유, 화해, 영적 고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한 현실 세계, 즉 상처받은 영혼, 통제할 수 없는 열정, 그리고 악에 대한 깊은 능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미시킨의 선의의 개입은 종종 비극을 촉발합니다. 나스타샤에 대한 그의 연민은 그녀를 구원하는 대신 아마도 그녀가 그러한 순수함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그의 헌신의 강렬함이 그녀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녀의 자기 파괴적인 나선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타내는 위험을 알면서도 로고진의 품으로 마지막으로 도망치는 것은 미시킨이 제공하는 구원에 대한 절망적인 거부,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수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시킨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한계를 설정하고 특정 순간에 필요한 가혹함으로 행동할 수 없는 무능력, 이 모든 것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혐오에서 비롯됨은 결국 가장 어두운 세력이 우세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노력하고 무조건적인 위로와 이해를 제공하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로고진의 강박적인 질투, 아글라야의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나스타샤의 사랑, 증오, 자기 파괴의 복잡한 혼합과 같은
깊은 인간 열정에 맞서 비극적으로 비효율적임이 드러납니다. 그의 선한 의도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닫고 로고진에 의한 나스타샤 살해라는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장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미시킨의 선함의 비극과 무력함의 절정은 아마도 마지막 밤샘일 것입니다. 범죄 이후 로고진은 미시킨을 찾고 두 남자, 열정적인 살인자와 성스러운 백치는 충격과 이상한 교감 상태에서 함께 밤을 보내며 시트 아래 숨겨진 나스타샤의 시신을 지킵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황량한 이미지입니다. 절대적인 선함과 파괴적인 열정이 나란히 앉아 둘 다 사랑했고 다른 방식으로 파괴하는데 일조한 아름다움의 죽음으로 결합됩니다. 미시키는 구원하려 했지만 불가피한 것을 막지 못했는데 아마도 구원은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며 특히 그가 만났던 영혼들처럼 복잡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선함은 비록 순수했지만 인간 열정의 소용돌이를 막기에는 불충분함이 드러났습니다. 미시킨 공작이라는 인물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부패한 세상에서의 선함의 본질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종교성과 러시아 사회 그리고 아마도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가 공언하는 기독교적 이상에 따라 살 수 없는 무능력에 대한 미묘하고 심오한 비판을 엮어냅니다. 미시키는 그의 자연스러운 연민, 겸손함, 용서 능력으로 교회에 다니거나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인물들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복음의 정신을 구현합니다. 그는 바울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백치, 즉 지혜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 소위 기독교 사회의 위선, 허영심, 진정한 자비 부족과의 대조는 극명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자신도 열렬하지만 복잡한 정교회 신자였는데 그는 활동적인 사랑과 급진적인 연민으로 번역되지 않는 단순한 제도화된 또는 교리적인 신앙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시킨의 인물은 기독교적 이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거리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신앙, 사형 제도,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사형 집행대 앞 경험에 기반함, 러시아 영혼의 본질,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길고 때로는 두서없는 성찰은 그의 주변 환경의 피상적인 종교성과 대조되는 영적 깊이를 드러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에 대한 미시킨의 유명한 이야기, 즉 사형 집행 직전 마지막 순간에 삶의 소중함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경험하는 이야기는 소설 전체에 스며드는 강렬한 실존적 성찰의 순간입니다. 그는 삶의 가치, 고통의 본질, 그리고 부조리와 잔인함 앞에서도 의미를 찾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결국 실패하고 세상에 의해 파괴되는 긍정적으로 선한 인간을 제시함으로써 도스토옙스키는 진정한 신앙은 아마도 세속적인 성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오해 앞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순교로 이어질지라도 도덕적 온전함과 연민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시킨 공작의 여정의 비극적인 깊이를 품고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선한 사람들은 결국 뒤처지는가? 더 정확하게는 세상이 그 반대를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함 자체가 역설적으로 고통과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선함, 연민, 진실함을 고집할 가치가 있는가? 그의 백치의 궤적에 함축된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은 단순하거나 낙관적이지 않지만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덕이 항상 마지막에 보상받는 도덕 우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스타일의 절대적인 선함이 인간 세상의 복잡성과 어두운 열정과 양립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시킨 공작은 그의 명백한 목표에서 실패합니다. 그는 나스타샤를 구하지 못하고 아글라야와 행복한 삶을 건설하지 못하며 주변 사회를 개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 운명, 살인과 밤샘의 충격 이후 그의 쇠약해진 정신 상태로 스위스로 그의 어리석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순전하고 단순한 패배로 해석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귀환은 비극적인 초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의 급진적인 순수함을 견디거나 동화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상태로 퇴행함으로써 미시키는 그를 파괴했던 부패와 해결 불가능한 복잡성에서 벗어납니다.
그의 선함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었지만 그 본질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미덕의 가치가 그 결과나 외부적인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 오해, 세속적인 실패로 이어질지라도 선하다는 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높은 잠재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미시킨의 선함은 그 궤적이 아무리 비극적일지라도 주변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영감을 주는 이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마도 훨씬 더 냉소적이고 실용적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에 집착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요? 백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선택, 타협, 크고 작은 위선에 대해 질문하도록 강요합니다. 종종 그것들을 낙담시키는 세상에서 공감, 진실함, 연민을 기르는 것의 어려움과 아마도 필요성에 직면하게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미시킨을 자신의 파멸로 이끈 절대적이고 어쩌면 비현실적인 순수함을 열망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연민 어린 시선, 성급하게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태도,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용기의 일부를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필요한 적응과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에 대한 충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기념비적인 작품은 인간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 즉 우리의 가장 높은 이상과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현실 사이의 긴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미시킨의 위험하고 어쩌면 어리석은 미덕, 아니면 세상의 모습 그대로에 대한 실용적이고 어쩌면 냉소적인 적응, 세상이 항상 선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의 어려움과 가치에 대한 당신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성찰이 삶의 도덕적 복잡성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탐구와 깊은 연결을 느꼈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철학적, 문학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의 작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슈퍼 감사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여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선택은 쉽지 않으며 아마도 명확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학과 삶 속에 미시킨 공작과 같은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비록 장애물과 오해에 부딪힐 운명일지라도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인간 영혼의 가장 고귀하고 필요한 모험 중 하나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미시킨 공작 자신이 인간 본성과 연민에 대한 고통스러운 명료함의 순간에 성찰하듯이 연민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주된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법칙일지도 모른다 때문입니다.